안녕하세요. 서플란트 치과원장 박보관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음식물 끼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 임플란트를 하시고 나면 저희가 항상 주의사항에 설명을 드리는데 앞뒤로 음식물이 끼일 수 있다. 그러니 써보시고 음식물이 끼거나 하시면은 말씀드려 달라고 꼭 말씀드리곤 합니다. 저희가 일주일 정도 써보시라고 하고 오셨을 때 저희가 이제 음식이 많이 낀다 하시면 저희가 어느 정도 끼는지 어떻게 끼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보철물을 조금 손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는 저희가 픽업 인프레이션이라고 해서 환자 입안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보철물을 끼운 상태로 안쪽에 나사를 풀러놓고 그 상태에서 본을 뜨게 됩니다. 본을 뜨게 되면 딸려 나오겠죠, 임플란트 부분이. 그럼 이 상태로 여기 이렇게 본뜬 이렇게 꽂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상태에서 모델을 제작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죠. 그래서 끼운 상태로 이렇게 모델을 제작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죠. 그리고 사실 여기는 이렇게 실리콘으로 덮여 있었는데 작업하고 나서 제거한 상태의 모습이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되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다시 컨택 에링이라고 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음식이 많이 끼게 되어서 다시 제작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쪽에 조금 더 추가를 했죠. 이 사실 컨택 부분까지 메탈로 금속으로 돼 있으면 더 이상적이긴 한데, 그리고 이 보철무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환면이 위에 물리는 면이 금속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딱히 이렇게 금속면을 고집하는 건 아니고, 이제 환자분께서 특별히 뭐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제 과거에 뭐 대학병원에서도 이렇게 이제 메탈 교환면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뭐 이게 특별히 뭐 그분이 이제 교합압이 세다거나 물리는 힘이 세다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이제 이런 거를 메탈 교면을 하는 게 낫더라, 왜냐면 위에 치아색으로 덮으면 잘 깨지니까 메탈 교면이 낫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으셨다거나. 근데 저희는 딱히 뭐 그분이 일을 가는 습관이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 뭐꽉 무는 습관이 있다거나 그 외 치아에 금이 많다거나 그런 경우, 어떤 경우에 제외하고는 뭐 도자기라고 해서 더 깨진다 안 깨진다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고민하곤 하지만 지금은 거의 치아색으로 한다고 해도 지르코니아로 하는 게 대다수고 해서 교환면에 특별히 구치부라고 해서 더 파열되는 그런 양상은 뭐 재료에 따른다기보다는 그 환자 상태에 따른다고 일단은 보고, 그거에 상관없이 환자분께서 메탈 교환면을 원한다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해드리면 교환면 쪽에 위쪽 물리는 쪽에 깨지는 현상은 없기 때문에 그 걱정은 안 되겠죠. 근데 교환면이 안 깨지면 때로는 이제 아래쪽 밑에 임플란트 부분이 찢어진다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기 때문에, 깨질 거면 차라리 픽스처 아래 부분 뿌리가 깨지는 것보다는 위에가 깨지는 게 낫다. 그래서 이렇게 메탈 교환면이 항상 능사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뭐 금으로도 만들고 이렇게 메탈 교면으로 만들고 보틀 크기도 줄여도 보고 뭐 늘려도 보고 여러 가지 하긴 했었지만, 항상 다 모든 게 정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냥 당황하지 않고 거기에 해당하는 저희가 AS를 충분히 해드리면 오히려 그게 훨씬 술자나 그리고 받는 분들이나 그게 더 낫다, 이게 더 나으니까 입안에 메탈 교환면을 해서 넣으십시오, 대신 이 금속 색깔이 납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또 이 교환면에 금속 색깔이 올라오는 걸 전혀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차라리 저희가 AS를 어떻게 보면 해드리면 되는데, 저희 고집으로 꼭 이 경우에는 꼭 메탈 교환면이나 뭐 하시라, 꼭 그건
그게 항상 옳은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또 해드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임플란트 보철이 들어갈 때는 이 음식이 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드립니다. 뭐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제 보철물 제작, 보철물 형태라든지 임플란트 위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리고 가장 흔한 경우는 이 6번이 없을 경우에, 이 5번 치아가 일을 많이 하게 되죠. 일을 많이 하게 되면서 동요가 생기게 되고, 때로는 이제 잇몸이 안 좋은 분들은 7번, 요 7번도 치아 자체가 동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플란트 넣을 때 어느 정도 짐작이 되기는 하는데, 치실을 넣어봐서 헐렁할 경우에는 다시 제작을 하곤 하지만, 이 보철물 끼울 당시에도 만약에 앞뒤로 타이트하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교합이 어떤 식으로든 이제 변화가 생기면서 이 사이사이에 음식물이 끼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음식물이 끼는 현상은 일단 뭐 일주일 후에 관찰되면 다행이긴 하지만 1년이 지나서 생기기도 하고 2년이 지나서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SCRP 타입을 저는 비교적 선호하는 이유는 꼈다 뺐다 할 수 있다는 이유죠. 그렇게 나중에라도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꼈다 뺐다 해서 다시 본을 떠서 제작을 해서 이렇게 보낼 수 있다는 거, 그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사실 뭐 이 보철물 어떤 임플란트를 심든 뭐 너무 완벽해서 앞으로 영영 문제가 생기지 않을 방법을 찾고 고민하고, 환자들은 나에게 정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겠다라고 고민하고 계속 어떤 병원이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라고 찾는 것보다는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아는 그런 병원을 찾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본을 떠서 다시 한번 더 타이트하게 만든 다음에 환자분 입안에 다시 끼우게 되는 거죠. 이게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저는 되게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임플란트 환자분들에게서 생기는 증상이고 현상이고, 요 앞치아, 근데 저희가 아무리 채워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 5번이나 7번이 동요도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방법이 없긴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동요도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차라리 이제 나중에 발치할 수 있게 되니 같이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설명드리곤 하죠. 보통 이제 6번을 하게 되면은 뭐 발치아가 없어진 지 오래됐을 경우에는 5번도 흔들리는 경우도 있고, 보통 3번까지는 잘 안 흔들리는 편인데, 송곳니까지는 잘 안 흔들리는 편인데 4, 5번은 이제 어금니가 없을 경우에는 해선 안 되는 일을 주로 하기 쉽게 되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죠. 일단 오늘 음식물 끼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근데 간혹 제가 주변에 보면은 충분히 이거 해결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AS 기간이 지났다느니 아니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죠. 이렇게 다시 해서 다시 본을 떠서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제 구조적으로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기는 한데, 좀 약간 뭐랄까 좋은 의도가 아니게 이렇게 환자분께 이런 사실을 숨긴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약간 부정을 한다든지 환자 탓으로 돌린다든지, 원래 그래요, 양치를 잘 하세요, 치실로 빼셔야 됩니다 라고만 몰아가는 것도 저는 옳지는 않다.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가능한 경우라면 술자가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손을 봐줘야 된다. 그리고 음식물 끼는 거는 꼭 이렇게 높이가, 저희가 이 마지날 리치라고 그러는데 이 앞뒤치아 높이를 어느 정도 맞춰서 보철물이 제작이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간혹 자연치가 이제 더 높게, 자연치는 높고 임플란트는 낮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긴 하거든요. 저희가 스피만곡이라고 해서 치아에 이렇게 곡선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이제 치아가 빠진 지 오래되면은 그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아무튼 복잡한 여러 가지 경우 어쨌든 차치하더라도 치과 의사들은 어쨌든 알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음식물이 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충분히 환자분들도 알고 있는 것이 좋겠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보철문 하나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10분이나 지났네요. 그래도 가능한 한 지루하지만 정보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영상을 보면서 제 목소리를 들으신다면 좀 제가 하도 이렇게 손을 왔다 갔다 해서 좀 지루하실 것 같고, 대단하진 않지만 저 작은 정보들, 그리고 실제로 환자분들에게 이득이 되는 정보들, 상식들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뭐 부가염이라든지 헤르페스 이런 것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좀 잘못 알려진 것들이 많고 업데이트가 안 되는 분들도 간혹 있어서, 의사분들도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음식물 끼임이라면 상태를 봐서 해결을 해드리곤 한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아플란트 박보건입니다.